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취향도 성격도 생각도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꼭 맞는 성공의 비법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 맞춤 정장처럼 내 몸에 꼭 맞는 찰진 창업 전문가 손영구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 몸 같은 찰떡 같은 멘토링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어떤 곳입니까? 사업자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해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주고 담보를 제공하는 정부 출자 특수금융기관입니다. 야, 특수금융기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 담보. 예, 그렇죠. 참 담보 쓰면 안 된다, 보증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담보를 서주고 계시는 건가요? 창업 초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죠. 네네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주체와 네. 그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해서 네.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떤 사업의 어떤 주체 그리고 사업성을 보고 이게 보증을 서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들에게 자금력을 또 집행을 해주는 기관이군요. 그렇죠. 예, 자, 다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해라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준비를 해라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좀 느껴집니다. 자, 어떤 걸 중점으로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기업을 하는 목적은 영리 추구죠. 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 따른 수익성을 판단해서 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면 굳이 사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리 추구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어쨌든 사업의 기본은 수익 창출이다.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 짜증나. 시간만 모르고 이게 뭐야.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볼 수는 없는 걸까? 클릭 한 번이면 고민 완전 정보. 이거야. 취향 맞춤 마스터피스가 등장했다. 어머, 방탄소년단 해외 반응이 장난 아니네. 트레이너 운동이 좋겠어. 경기 내용 괜찮네. 한 번에 보니까 알겠어. 아이돌, 뷰티, 스포츠까지 월 1억 5천만 명의 취향 분석 완료. 실시간으로 당신의 관심사를 찾는다. 1200개 사이트에 퍼져 있다는 분석 끝판왕. 50명의 실력자들 손에서 탄생한 이것의 정체는?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접속한 순간 당신의 취향을 저격한다. 그 아찔한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야, 너는 내 취향 저격, 취향 저격. 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도저히 감이 안 와서요. 예, 이게 뭘까요? 클릭만 하면은 개인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 1200여 개의 사이트다. 이게 어떤 업종으로 추정을 하시나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죠. 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에, 적기에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액션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적합한 오늘의 주인공. 자,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맘을 짚어주는 안성맞춤형 CEO 이채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블에서 일하는 이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런 기업 어렵네요. 네. 야,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지하게, 네. 릴렉스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개인 맞춤형 추천 플랫폼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흔히 접근하시는 그런 미디어사, 언론사에서 그 기사 상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네.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MC님이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예.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좋아할 것 같은 뉴스를 자동으로 추천을 하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영역을 채워가는 네, 개인화 전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기사의 관심 네. 영역을 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자동으로 찾고 자동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내 취향 저격. 네, 취향 저격 이라는 네, 얘기가 네,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는지 이발 타임. 이발 타임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력서 발표 타임이라고. 이발. 오늘 좋은 걸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발 타임 들어가 볼게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DB 스타스 대상. 자,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 최우수상. 팁스 어워드 창업진흥원장상까지 수상을 하셨고요. 한마디로 저한테 필요한 걸 꼭 집어서 추천해주는 아이템.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창업한 지 한 3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약 국내 외에서 한 1,200여 개 미디어 사이트에서 개인화된 추천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고 월 한 1억 5천만 명의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화 추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맞습니다. 네, 또 뭐 맞다고 또 인정을 해주시면 여기서 약간 겸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마무시하네요. 작게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대한민국에서 쓸 사람은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또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추천을 안 해줘도 어차피 알아서 사람이 알아서 내가 골라보지 않습니까? 꼭 이게 굳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걸 적용하는 미디어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사를 하나 보고 대부분 떠나는데 그 영역 밑에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기사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네. 기사를 하나 보던 사람들이 2개를 보고 2개를 보던 사람이 이제 3개를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인당 페이지 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인기 기사만 제공이 되다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하루에 소비되는 기사의 유니크한 기사의 수가 이제 예전에는 뭐 1,000개가 소비가 됐다면 이제는 10,000개 보다 다양한 기사들이 소비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다양해졌다. 네. 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춤화와 개인화는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다 스팸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예. 이 많은 막대한 빅데이터를 개인에게 필요한 최적화된 데이터로 적기에 제공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네네네. 그런 최적화 데이터를 적기에 보급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이 기술이야말로 네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찬을 또 하시네요. 오늘 또 현실적인 멘토링을 또 해주실 건데, 예, 틈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본격적인 사업 분석에 앞서서 이분의 캐릭터가 또 특이합니다. 이분이요, 미국의 나사. 예, 나사입니다. 나사. 네. 예, 미 항공우주국을 거쳐온 천재공학도 연구자였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창업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보통 연구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가 한 20, 30년 뒤에 사용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저희가 만든 기술로 지금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을 이끌고 싶었다라는 꿈이 있어서 연구보다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대기업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대기업에서 이제 사내 벤처로 일을 했었는데 네네. 여기서 일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과감히 창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야, 이 선택 뭐 알맞은 선택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처럼 젊은 세대들이 네. 직업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 자기가 가진 기술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장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사업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은 뭐 그 미래보다는 난 지금이 더 중요하다. 당장 나는 시작해보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차린 어떤 사업체를 또 제가 다녀왔잖아요. 네. 예, 직접 다녀왔는데요. 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맞춤 포인트를 겨냥한 사업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너 좀 졸립지? 맞아요. 딱 보면 알지. 얼굴만 봐도 너 지금 졸린지 알아. 너 지금 머리 깎고 싶지? 나 내일 머리 깎으러 갈 건데? 그렇지. 예. 그러면 알아.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너 지금 네. 너 지금 배고프지? 맞아요. 그러면 선배님, 딱 제가 지금 저 시간이 딱 그때야. 제가 좋아하는 게 뭐게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너 그거 먹고 싶잖아. 그거. 그거 이제 김치 송송? 그래 김치 김치 송송 송송 들어가고. 그거 야 그거 그거 뭐냐 뭘까요? 밥이랑 같이 먹는 그거 뭐? 야 너 그거 먹고 있잖아. 김치찌개. 그래 김치찌개 먹고 있잖아. 맞아요. 아, 그치.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야, 아, 진짜 어떻게 알았지? 너 그 김치찌개 먹고 너 화장실 갈 거잖아.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어떻게요? 너에게 딱 맞는 거를 딱 알려주는 대표님이 있어. 아, 그런 나 대표님? 그분을 만나고 노하우를 배운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됐어. 너 밥 먹지 말고, 네. 너 그거 하지 말고, 너 네. 자지도 말고, 네. 그분 만나러 가. 아, 그분을 만나러 가자고요? 그분 먼저 만나. 그분을 만나야 돼요? 넌 밥 먹지 마. 이제 가, 밥 먹지 빨리 가. 말라고요? 아니, 배고픈데? 자, 이곳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사무실로 왔는데요. 저에게 딱 맞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지, 뭐를 추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 오늘, 예. 또. 아직 출근을 안 하셨는데요? 예? 아직 출근을 안 하셨는데요? 아직이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시간이 몇 시, 아직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네. 아, 그래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잠깐 앉아 계시면은 대표님. 아니, 나가서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직 안 오셨군요. 네. 예. 뭐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왔군요. 예, 그래, 9시가 지금 후적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아직 대표님이 출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예.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보통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 멋대로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왜 그렇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11시부터 4시까지를 코워킹 타임이라고 해서 정해놓고요. 네. 그 안에는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고 나서 8시간을 근무를 하면 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8시간을? 네. 그만큼 저는 퇴근 시간이 늦춰졌네요. 예.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노하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들어가시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를 만큼 직원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예. 본인 집중해서 일을 해야죠. 예. 자, 그러면 대표님의 자리는 어딘가요? 제 자리는 여기고요. 여기요?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구석에 박혀 있는 느낌이네요. 특별하게 따로 자리가 있는 건 아니라서 예. 그냥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서 일하시는 굉장히 또 자유로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스탠딩 데스크라고 해서 스탠딩. 졸리거나 할 때 이제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요? 이건 뭔가요? 무슨 컵이 월드컵 느낌인가요? 이거 뭔가요? OMTM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전 모든 직원들이 테이블 직원들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없거든요, 다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네. 있으면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제일 늦게 출근하신 것 같은데 네, 또 업무를 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잠시 업무를 보고 있을 테니까 네네. 옆에서 좀 구경하시고 계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저대로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 서 계세요. 네. 아하. 특별히 제가 제가 도와드릴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좀 잠이 깨지 않나요? 그래요. 예. 아니 마침 또 굉장히 낯이 익은 채널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네요. 네. YTN. 그렇죠. 지금 이걸 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사에 이제 그 미디어사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YTN도 저희 고객사인데 그래서 지금 서비스가 잘 되고 있나, 어떤 컨텐츠가 잘 추천이 되고 있나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어떤 컨텐츠, 대표님의 컨텐츠는 여기서 어떤 컨텐츠인가요? 저희가 제공하는 건 이제 요영역이고요.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기 뉴스가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이 됐다면 네. 저희는 이제 요 영역에서 사람마다 다른 뉴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게 콕콕 집어서 뉴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만드는 맞춤 추천 플랫폼.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취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천을 하는 건데요. 자, 저희가 층수로 올라왔어요. 지금 네. 3층이었는데 6층으로 온 거죠? 네. 개발팀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 공간에 다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지금 개발팀은 별도의 공간에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4명의 팀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약 50명의 직원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그럼 개발팀 여긴가요? 네, 여기가 예, 저희 여기 한번 개발팀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개발을 하는 공간이고요. 네네. 네. 네네.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는 주로 저희의 이제 백엔드 개발팀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주로 인프라나 알고리즘, 네. 데이터 처리 이런 걸 주로 처리하는 팀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분이랑 또 저희 이제 CTO님이신 김성민 CTO님이 잘 설명해 주실 아, 겁니다. 그래 CTO님. 네. CTO님이 저기 계시네. 네, 가시죠. 야, 이분도 지금 졸리신가 본데요. 일어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냥 스탠딩으로. 네, CTO님 안녕하세요. 예. 콘텐츠 추천 분석기 김성민 CTO. 이 회사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로그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이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 파란색은 이제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 네네. 이제 이걸 보면서 계속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그 사용자가 어떤 기사를 읽으려고 들어왔을 때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그 추천 기사 같은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어떤 걸 계산을 해서 읽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기사들을 새롭게 뽑아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저도 그냥 그 기사를 그냥 읽었을 뿐이지 사실 관련 기사를 저도 클릭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 자료를 이곳에서 이렇게 수집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 1억 5천만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이용 패턴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는데요.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에 반응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네, 기술은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됐어요. 네. 저희는 또 어디로 또 이동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일부는 식사를 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요. 예. 또 일부는 이제 스터디를 하러 가신 분도 계세요. 스터디요? 네. 스터디는 뭐예요? 비더 엑스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BT 프로그램이라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블러 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식비나 책이나 이런 걸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한그룹 아까 개발팀 지금 스터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셔서 한번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저 대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같이 안 가시나요? 네, 저는 이제 또 가서 일을 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그쪽에 한번 참관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의실 한쪽에 모여 공부하는 직원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 중에 훅 들어왔네요. 솔직하게 까놓고 툭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점심시간을 지금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335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 이제 스터디 끝나고 도시락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되게 좋은 정책이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은 스터디에 필요한 이제 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해서 일정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됩니다. 개발 시스템, 마케팅, 영어까지 자기 개발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1년에 10여 개가 만들어진다는데요. 한편 현 프로가 발견한 또 다른 직원. 여기도 점심시간인데 뭔가를 또 하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 계신 분이랑 화상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Hello. So is there anywhere you want to visit in Korea in particular? The last time I visited there, I haven't gotten a chance to visit Korea. So this time I would like to visit places. 자, 지금 통화가 끝났는데요. 잠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뭘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 직원분들이랑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그냥 하고 싶었던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나 아니면 업무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로 관심사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또 뭔가가 또 문화적으로 뭔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커져가면서 좀 대화를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예. 다른 팀원분들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따로 이제 커피챗이라는 시간을 따로 내서 그래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좀 더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을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 예, 뭐 업무 끝나셨으면 네. 예,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뭐가 좀 있는 날입니까? 이게 직원들이 다 모여 있네요. 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 예. 리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예,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공유하고 네. 네,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런 시간에 저도 함께 해도 되겠죠? 네, 물론이죠. 예, 그럼 함께 가서 들어가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모든 직원이 모여 있는 사무실로 출발. 데이블 커머스라고 계속 낚여주는 게 뭔가 브랜드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편을 하고 아예 전략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프로덕트를 다시 이제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카라멜.ai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동기부여. 서로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중요한 날인 만큼 좀 신중하게 또 이제 회의를 좀 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그 지난번에 협의되었던 그 기업 고객들 늘리는 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좀 홍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2개 고객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을 이번 주 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주 내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업 고객들이 특정 미디어에서만 노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채현 대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서 네. MC님은 퇴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면 됩니까, 저? 네, 이제 가도 되고. 바로 보내네요. 예. 갈게요, 그러면. 예.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서 예, 디테일한 이야기 나누시고. 정리를 좀더 하고. 뭐 저는 뭐 오늘 아주 또 많이 또 네. 노하우 배우고 갑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십시오. 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나에게 맞는 절친 콘텐츠를 추천하는 대표님을 만나는데요. 자,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맞는 절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절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 행사에 맞는 MC를 추천합니다. 접니다. 제가 절친 MC가 되겠습니다. 저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정도 어필했으면 여기까지 하고 빨리 퇴근할게요. 쑥스럽네. 네, 제가 또 VCR 또 촬영을 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이 참 회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또 일을 한다는 것, 하지만 점심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것까지 추가가 되니까 아니 공부를 시켜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영어 공부를 한다, 뭐 어떤 책을 다 본다 하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 어떤 시간을 얼마 이상 투자해서 처음에 목표로 달성한 거를 달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작은아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실력을 늘려서 결국은 이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기 발전을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네. 멘토님께서는 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공부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네. 안 보여서. 예. 그래도 이 기업에서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소비자를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와 각종 뉴스가 쏟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 소비자를 외면하고서는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소비자를 보고 시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소비자를 찾아가고 소비자에 맞는 시장을 개척하고 발굴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은 이미 안정적이지만 초기에는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개인 맞춤형이라는 게 이게 증명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미디어사 영업을 갔을 때 네. 이제 개인 맞춤형 추천이 적용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되는 게 맞아? 아니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본 게 인기 뉴스인데 당연히 인기 뉴스를 보여주는 게 더 좋지 개인 맞춤형을 보여주는 게 정말 더 좋냐? 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인 맞춤형 추천이 적용되고 나서 인당 페이지 뷰가 늘어난 걸 보여드렸더니 이게 원래 이제 겨울이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뉴스를 많이 봐서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한 방식이 사용자 그룹을 이제 임의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는 인기 뉴스를 보여주고 여기는 개인화된 맞춤 뉴스를 보여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그룹 개인화 맞춤 뉴스를 보여줬을 때 사용자 인당 페이지 뷰가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2배까지 증가한 사례를 보여드려서 이제 데이터로 증명을 한 거죠. 확실히 개인 맞춤 뉴스를 적용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뉴스를 더 많이 보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영업이 편해진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잘하시는 게 네. 뭔가 그 영업의 어떤 당당함이 또 느껴지네요. 자주 쓰는 멘트죠. 아,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많은 또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 그 기술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나의 어떤 기술성을 설명을 하지만 가장 많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여기 이 기금 아니겠습니까?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매출이다 보니 매출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기술적 베이스와 기술을 가진 주체, 그다음에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또 잘못 말했네요. 뭐 어쨌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영상에서 서비스 개편 회의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참 이 뉴스나 광고, 쇼핑몰 같은 그런 영역에서 개인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또다시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지금 딱 그 타이밍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굳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 뭘까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시장 조사 기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이 네이티브 애드라는 사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의 한계는 한 300~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속도로 성장을 한다면 한 2~3년 안에 이제 성장이 멈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테이블 커머스라는 사업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 또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려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어떤 도전에는 적당한 시기란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자, 창업 생태계의 영역을 넓히는 이채연 대표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화 전문 기업 데이블에서 일하는 이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조명 관계로 제가 안경을 잠시 벗었는데 이거는 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미디어사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기사 상세 페이지 하단에 보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혹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인데요. 조금 특이한 이력으로 나사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나사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과 연구소 경험에서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과연 언제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 사실 연구라는 게 실질적으로 한 20~30년 뒤에 이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연구하기 마련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 적성에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든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연구소가 아닌 기업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니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제 업무 외적으로 시간을 뺏기는 부분들이 정말 좀 많아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되어가는 초기 기업인데요. 저희가 다행히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조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이 따라서 창업 2년 만에 작년에는 매출 86억, 올해는 한 160억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업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창업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루트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템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템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정말 팬시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혹은 난 정말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의 경험과 그다음에 주변에 3년 이상 살아남은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더라도 창업 초기 아이템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처음에는 옴니채널 개인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로그를 모아서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상품을 제공해주겠다. 상품 혹은 아이템을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로그를 모으려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업이랑 협업을 해야 됐고 근데 대기업은 또 대기업대로 계속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갔고요.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저희의 사용예 중에 하나가 이제 영수증에 그 여러분이 그 마트에 가서 뽑아주는 그 영수증 하단에 그 사람에 맞는 예를 들면 당신이 한 달 전에 구매한 샴푸가 지금 다 떨어져 간다. 혹은 당신이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그 선크림이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그 영수증을 만드는 그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건 절대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넣고 추가하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반면에 저희 개인화 플랫폼을 한번 써보고 싶었다라는 곳이 바로 언론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오히려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한 곳, 두 곳, 10곳, 20곳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1000개 넘는 언론사에서 저희를 적용해서 개인화 맞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라는 건 사실 언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팀의 역량에 맞는 핵심 역량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되 언제나 시장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아이템에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해라. 그리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라 라는 말씀인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리서치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리서치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과거 데이터에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미래를 예상한다?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일단 미니멀하게 동작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시장에 실제로 한번 내놓고 반응을 본다입니다. 저희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애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 이제 검색 광고 자동화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속 탁상 공룡처럼 토론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 2, 3개월을 투자해서 최소한 돌아가는 기능의 버전을 만든 다음에 고객을 만나보자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한 2, 3개월 투자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만들고 나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게 이렇게 저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검색 클릭당 단가를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광고 비용을 집행을 해야지만 자동화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타겟팅했던 광고주들은 이렇게 많은 광고 비용을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아니었고 반면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큰 광고주들은 사실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는 드랍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어느 국가를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경쟁 상황 굉장히 치열하지만 기본적으로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큰 일본에 한번 진출을 해보자. 반면에 경쟁은 좀 적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 규모는 좀 적지만 경쟁도 적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차피 중국에 진출할 거라면 같은 한자 문화권인 대만에 한번 진출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우리가 리서치를 해서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국가별로 한 명씩 뽑아서 시장을 태핑을 해보자. 그리고 잘 되는데 영향을 집중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결정을 내렸고 실제로 저희가 한 명씩 뽑아서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보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한 4개월, 6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탑 10개 매체 중에 5개가 저희를 적용을 해서 개인화 추천 플랫폼을 적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대만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가서 홍보를 하더라도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대만은 아예 법인 설립을 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사를 찾아서 이제 저희가 기술을 제공을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한 4개월, 6개월 전에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떤 무언가를 계속 리서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결론을 제대로 된 결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능이 돌아가는 작게나마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전략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을 빨리 뽑고 믿고 맡겨라입니다. 사실 창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창업팀, 창업자들의 역량에 따라 회사의 역량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창업자들의 역량, 특히 대표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사라든가 아니면 영업이라든가 재무, 회계, 뭐 해외 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표가 억지로 본인이 모든 걸 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어떻게든 모셔와서 조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그분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해서 믿고 맡기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까지도 본인이 이제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다면 내가 했어도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1명, 2명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회사가 더 빨리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는 아이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템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두 번째는 일단 하고 본다. 그리고 데이터 결과를 보고 수정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믿고 맡겨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창업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사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 초기에 멋진 걸 상상을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뭐 사무실 계약도 해야 되죠. 인터넷도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죠. 전화도 신청해야 되고 택배도 우리가 보내야 되고 이용 약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생각보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창업자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려고 창업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에는 이제 투자만 받으면 좀 마음이 놓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투자를 받고 보면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다. 매출이 나오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근데 막상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회사는 영업이익이 나야지. 이익이 났으면 좀 좋을 거야. 근데 이익이 나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가지고 이익이 난 다음에는 다음 달 성장은 또 어떻게 하지? 계속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때마다 그 다음 스텝의 문제, 스트레스, 걱정거리들이 계속 밀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만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알리바바 그룹을 창업한 마윈이 쓴 책을 보면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 창업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더 많아질 뿐 본인은 수십 조의 매출을 내는 본인은 지금도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업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창업자의 스트레스와 걱정거리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실 수 있는 분이 창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뭐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술 아주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네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해서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량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또 바꾸고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또 이렇게 바꿔나가는 대표님의 스토리를 저는 잘 들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업은 성공한 케이스죠. 창업해서 투자도 받고 지금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올해는 더블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고 해외도 진출돼 있고 그런 면에서 성공한 케이스뿐만 아니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주변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난 것만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다시 생각하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제도약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창업가로서 인정합니다. 네네. 또 인정을 또 하시고. 저도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 이 대표님의 창업 아이템이 이렇게 수익화가 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개인화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모델이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았고 그때쯤에 이제 해외 글로벌 저희와 비슷한 경쟁사가 한국에 진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광고를 기반으로 돈을 버는 걸 보고 우리도 광고를 섞어서 돈을 충분히 해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광고 네이티브 애드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매체사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광고주가 돈을 내면 일정 부분 매체사의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럼 뉴스, 광고, 쇼핑몰 영역에 개인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수익 구조는 정확한 수익 구조는 뭐예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 추천을 하고 거기에 이제 광고 콘텐츠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고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광고주들이 이제 클릭당 비용을 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을 일부는 언론사에게 수익 쉐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커머스, 쇼핑몰에 개인화 추천을 하는 그런 모델은 여전히 사용료를 받는 모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최근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수익 모델이죠. 네. 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새로운 광고 시장, SNS라든지 이런 소셜을 통해서 그전에 없던 매체를 통한 이런 광고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광고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제 글로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존속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서 회사가 가진 기술적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협업적 필터링이라는 기술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어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랑 비슷한 사용자 그룹을 찾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 그룹이 좋아했던 거 혹은 구매했던 거를 저한테 추천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건데 요 알고리즘 일반적인 알고리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한 2, 3개월 사용자의 행동 로그를 모아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용자를 찾는데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경제나 뭐 자동차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고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요리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요리에 관련된 상품이나 콘텐츠가 바로 추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3개월 동안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희 이제 기술을 좀 바꿔서 실시간으로 그 사용자의 관심사를 찾아내고 그걸 반영해서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가졌을 때 요리 관련된 콘텐츠나 상품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과거의 그런 그 CF 방식보다 실시간 개인화,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개인화 방식이 클릭률이 훨씬 더 높았고 사용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더라.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원래는 아무도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장에서 대표님만의 어떤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 후배 창업가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런 네이티브 애들한 시장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없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단순한 멘트도 있지만 그래서 경쟁사가 들어와서 오히려 시장을 만들어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혼자 이제 뭐 미디어사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와서 개인화 추천을 해야 됩니다. 네이티브 애드가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언론사분들도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흐름이구나.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적용되고 시장이 또 단시간에 커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네. 자, 쭉쭉 뻗어나가는 이들에게는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오직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 세계를 설계하라. 빅데이터로 만드는 맞춤형 추천의 시대. 인류의 지난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빅데이터. 최근 인공지능 AI와 결합하면서 무궁무진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어. 선호 가수와 장르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음악을 선곡해주는가 하면 평소 자주 검색했던 상품을 토대로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군을 추천해주지. 심지어 날씨와 기온에 따른 음식 메뉴를 추천하는 등 편리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 자신도 몰랐던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추천하는 똑똑한 시스템. 이러한 AI 추천 서비스의 핵심은 단연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어떤 정보도 모이기만 하면 큰 힘을 가질 수 있어. 또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꼭 필요한 핵심 요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정확한 정보로 신뢰를 얻는 거겠지. 갈수록 뜨거워지는 AI 인공지능 플랫폼 대전. 게다가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 글로벌 무대의 다음 먹이가 될 인공지능 시장에 세계의 쟁쟁한 경쟁자들이 뛰어들었거든. 과연 마지막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세상. 고객도 미처 깨닫지 못한 섬세한 디테일로 최후의 승자로 거듭나길 응원할게. 네, 요즘에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글로벌 무대를 좀 서기 위해서 많이 또 공략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현재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성공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력이라든지 영업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최적화된 현지화, 현지화,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예. 즉 현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개인화 서비스는 가장 적합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뜨거운 비전을 또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개인화 맞춤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아까 잠시 없어졌던 안경이 아닐까 싶어요. 안경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안경은 안경 그 자체로는 사실 그닥 쓸모가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잖아요. 개인화 맞춤 플랫폼도 그거 자체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 맞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만드셨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까 안경이 없어서요. 아, 예. 그때 좀 어떤 그 니즈가 있었군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거죠. 저에게 안경은 이거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해도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요건 이제 개인화 맞춤 플랫폼이 아니고 요건 그냥 플랫폼? 아, 그냥 플랫폼. 개인적 취향이죠. 그렇죠. 패션 아이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느낌이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아시아 1등 컨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시아 2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한 번 이상 접하는 플랫폼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비전 아래 올해 단기적인 목표는 지금 진출한 아시아 국가 외에도 베트남, 홍콩에 추가로 진출해서 아시아 1등이 되는데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별. 네, 그렇죠. 아시아의 1등 컨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 2등은 안 됩니까? 지금도 1등인데요. 아, 좀 더 확실한 1등이 되겠다. 그런 거죠. 지금은 저희가 한 2억 명의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접하는데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접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떤 멘토링을, 정말 현실적인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창업 초기 기업들과 청년 창업가들이 제일 관과하는 것이 기술만 있으면 회사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는 자금력과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대표가 없더라도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까 언급했듯이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CFO든 CTO든 CSO든 어떤 형태의 중앙관리자든 회사가 정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성장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서.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고 조금씩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멘토님 말씀해 주신 걸 받아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1등 하십시오. 아시아 1등. 예, 아시아에서 1등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민은 그만 접고 일단 움직이십시오.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기회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10분 동안 사실 원하는 걸 다 말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도 좀 들으신 분들이 다음에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1등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부족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 계속 갖춰 나가도록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뛰어들지 말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어려운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됐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면 과감히 한번 도전해봐라